말고 많이 그 남편들을 의뢰해 주세요. 여기 와서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다 남편한테 떠넘기지 말고 내가 또 할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세요. 근데요, 이분은 참고로 그 인터뷰를 네가 해라 이래가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투가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넘기세요. 형수가 이겨가지고 나가셨어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형수님이시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남편이세요. 여기는 그 손님들이 다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지역이 아니고 외국 사람 지역이거든요. 저 형수님이 참 재밌게 장사를 하세요. 활발하게. 되게 만족해 하시고 저분은. 근데 형님은 아니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형님이 인터뷰를 하신 동기가 제가 캐나다는 97년 8월 달에 왔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 오셔갖고 그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 조사는 제 친구 소개로 제가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친구분이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나 보죠? 예, 친구가 이제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투자하신 거나 뭐 이렇게 회수되는 건 어떻게 대강 뭐 어떤 정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죠? 그래서 뭐 투자하고 뭐 그 가져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사업상 기밀이니까 그렇고 그 뭐 그냥 여기서 생활하기 한가족 생활하기 좋습니다. 그 저기 최사님 여기 한국을 떠나오셔갖고 여기 오셔서 글쎄 많이 좋으신 점은 어떤 게? 글쎄 뭐 여기 뭐 다 어디나 다 사람 사는 데니까 자기가 만족하면서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죠. 가족들도 다 좋아하는 건가요? 애들도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업상 한국에 비해서 어떤 그 장점은 뭐고 리스키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장점 단점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리스크는 우리가 이 나라의 문화적이라든가 그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고 생각하는 게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리스크죠. 리테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런 걸 조금 그 알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뭐 자기 하기 나름인데 뭐 최소한 한 1,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손님은 저희들이 모르는 손님이세요.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까 중에 그 사업상 비밀이라 그러셨는데 13만 불 주고 사셨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끝나고 13만 주셨대. 13만 불. 가격 되게 좋게 주고 사셨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그 순수 인컴이 겨울에는 한 4,500불 정도. 그리고 한참 여름이고 그 시즌에는 한 7,000불까지 하신대요.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면요, 무자비하로 촬영을 했는데
항상 형수님들은 힘이 남고 형님들은 항상 힘이 없어요. 캐나다에 먼저 와갖고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데리고 왔으니까 저는 20년이 넘고요. 진영이 아빠는 15년 돼요. 예. 처음 에드먼턴 하셨죠? 예. 토론토시가 아니셨어요? 토론토에 온 지는 저희가 1993년에 떠났으니까 한 8년. 8년. 이 업종도 8년 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기 전에 3년. 저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어요. 아, 근데 왜 샌드위치가 이거 프레스트샵을 하시게 됐어요? 네. 구멍가게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저희들 이렇게 거기 이렇게 셀러리맨들이 주로 있어갖고 얼마 정도 투자하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그냥 대충 예산을 잡으면 돼요. 지금은 뭐 질문이 어려워요. 아, 걔가 어? 제가 글쎄. 카메라를 그냥 보면서 먹고 사는 정도죠, 뭐. 이렇게 투자는 어? 얼마 정도 해야 돼요? 꼭 캐나다를 가시면 형님들이 저렇게 20만 불? 변해요. 10만 불 넉넉 잡고 네. 20만 불 하게 되면 한 7천 불은 걸린다고 보는데요. 더 벌려서 그냥 조금밖에 못 줍니다. 글쎄, 근데 그것도 주 5일 하느냐, 또 렌트비 또 그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또 3만 불 걸리는 거죠? 먹고 그렇죠. 사는 거죠. 예. 저금 조금 하고. 저금 조금 하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큰 돈 벌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못해요. 위스키 하는 점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마음. 네. 마음이,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그 마음 쪽으로 더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 그러니까 적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조금 이렇게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교하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관점을 안 바꾸고 계속 한국식 의식 구조랑 그런 문화 속에서 문화를 갖다 여기다 적응을 시키려니까 그런 게 힘들지. 나머지는 뭐 먹고 사는 거는 노력하는 만큼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든 뭐 캐네디언들이든 다 먹고 살고 그러는 게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인종은 틀려도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정이 있어요? 잘해주는 그럼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럼요. 정 있는 사람은 정 있고 오히려 또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하기가 더 편하고 자연스럽고. 어떤 나라 인종들이 제일 편해요? 뭐 특별히 어떤 인종이라고 뭐 다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언어가 딸리니까 겁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요. 네, 순수하고 순수하고 네. 오히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가시가 사람마다 틀리고. 여기가 그 디포라는 거죠. 세탁소 디포입니다. 이분은 시작하셨을 때 저 하시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하신 거예요. 이게 쬐끔해 보이지만 이분이 순수 인컴이 8,000불이 넘습니다. 한 달에. 보일하시오. 한 것이 컴프레션. 그래서 월어서부터는 형이 다 가면
저게 소매 다리는 거래요. 이게 팔. 다시 한번 할까? 저 아가씨가 첫 며느리래요. 며느라이. 이분은 인터뷰는 안 한 이유가 해드릴 말이 없대요. 그냥 오래요. 그리고 지금 이 프랜차이즈들을 커피타임, 그 컨트리 스타일 그 커피타임 프랜차이즈들을 저희들 밖에서 찍었습니다. 안에는 내부야 다 똑같은 거라 그 종류별로 찍었는데 지금 팀 홀튼이나 방금 지나간 컨트리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나올 그 커피타임 이렇게 있는데 이 팀 홀튼이나 컨트리 스타일은 한국 사람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안 주세요. 근데 커피타임은 한국 분이 하시는 게 90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걸 하세요.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또 왜 지금 이것만 찍어 왔냐면 제일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제가 인포메이션 드렸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또 다르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인 그 한인 상대로 하는 한국인 강사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코리아타운을 잠시 지나가면서 찍을 건데 그거 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저것도 중국 레스토랑인데 주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요번에 인수를 하셨는데 이 빅랜드 팜이라는 거는 중국 그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저희가 애들이 제일 탈선을 많이 한다는 영노래방하고 이 내 고향이라는 식당이에요. 이 북촌 레스토랑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요. 청소면옥은 지금 찍긴 찍었지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간판 죽이죠. 간판들 보면 죽여요. 간판들이. 지금 녹색검 그거는 뷔페집이에요. 뷔페집. 그 다음에 K마트라는 한국식품점이고요. 이 가게는 오픈한 지 한 2개월 조금 지났어요. 이민 오신 지 1년 반 되신 분이 오픈하신 거예요. 이 동대문 시장도 오픈된 지는 1년이 안 됐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시장이 아니고 한국 식품점이에요. 이 콘도 밑에 있는 것들이 외국인 이거는 그 제2의 코리아타운 찍은 건데 베이징 한의원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아니고. 꺼져보세요. 지금 저렇게 지금 보셨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게 많아요.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많은 걸 많이 못 찍었습니다. 그 종류별로는 많이 못 찍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해서 처음에 보셨던 그 그로서리 가게가
권리금을 제가 이런 말을 원래 드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사신 게 있고 파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리지 못하지만 신세계에 또 신청하신 분들 제가 입이 무것이다라고 믿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이 인수할 때는 9만 불에 인수를 하셨습니다. 9만 불에 인수하셔서 지금은 파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대요. 잘 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판다 그러면 15만 불에 파시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5만 불에 사겠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세탁소도 10만 불 이하 주고 사셨어요. 10만 불 이하 주고 사셨고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게 거기 콘도가 아파트 단지로 콘도였던 게 그 아파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저소득층이 들어오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일대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되시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거 외에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비즈니스는 생각하기 나름이세요. 돈이 꼭 많아야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이템들이요. 항상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게 미스터 정 아이템 할 만한 거 줘. 오히려 지금 한국 계시는 분이 아이템이 더 많으세요. 지금 한국에는 있는데 캐나다에 안 들어가는 거.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캐나다에서 다 성공하리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보신 것처럼 간판 보셨죠? 지금 우리 손님 중에 신세계 손님 중에 그 형님은 간판에 간자로 모르는 분이 가셨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는데 그분이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저녁마다 간판 회사에 외국인 회사에 나가셨어요. 무보수로 나가신 이유가 뭐냐면 간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나가셨는데 지금 간판업을 차리셨습니다. 지금 잘 돼요. 잘 되고 지금 간판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시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간판 업무는. 간판 업무가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늘어난 거고 또 보편적으로 캐나다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PC방. PC방이 토론토 GTA 60개가 넘어요. 이 PC방은 한국인 상대가 아닙니다. 몇몇 곳은 학생들을 유학생 상대로 하고는 있는데 외국인들 상대입니다. 백인 애들 학교 주위마다 다 들어가 계시고 한국에서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갖고 들어오니까 외국 애들은 뻑 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되시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한국의 펜시점이죠. 펜시 문구점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은 펜시점을 바른손 회사와 연결해서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직접 상간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중국 마켓에다 다 푸세요. 무역식으로. 돈 많이 잘 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기 용품, 애기 관련되어 있는 옷들도 갖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뭐 많이 벌지는 알지만 그래도 장사를 대세요. 메인적인 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게 그거예요. 장사하시면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캐나다 오셔가지고 내가 뭘 할까? 나는 이 분야밖에 안 했는데 나는 저 분야밖에 안 했는데 내가 가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저한테 인터뷰하신 분 저하고 친한 분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이분들 하나같이 다 안정적으로 사세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절대 무슨 이야기를 안 올립니다. 비즈니스가 지금 놀수역에만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인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600개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600개의 장사를 하면서 다 먹고 사세요. 다 먹고 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한 가지는 아십시오.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를 했을 때 떼돈 벌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 그런 사회니까요. 돈을 왕창 모을 수는 있는데 캐나다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먹고 사는 종류.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따라서 참 말하기가 힘들죠. 밥만 먹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골프 다 치시고요. 다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외식도 하고 다 하세요.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드리려면 지금 현재 토론토에서 판매되는 비즈니스들이 그 에버리지가 보통 15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웬만한 비즈니스들이요. 15만에서 25만이죠. 그런데 그 사이즈에 따라 그 다음에 그 매상에 따라 많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이게 촬영해 놓은 과정에서 우리 한국 분들 크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대량.
근데 제가 그걸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 가시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자료들이니까. 그 정도 하시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한국 분들 자동차 딜러 2개나 하십니다. 그리고요, 정비업소, 캐나다에서 두 번째 더 크다는 정비업소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하세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도 한국 사람이 하십니다. 한국 사람 잘된 사람 많으세요. 물론 중국 애들도 많이 했죠. 많이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는 만만치가 않으세요. 지금 한국 분들이 그 뛰어드는 그 전업이요. 또 한 가지 또 한 분은요, 그분은 대한항공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 에어 캐나다 카고 전체를 인수를 하셨어요. 거기를 통과되는 모든 그 화물을 거기서 돈을 내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인터뷰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 그 유 실장이라는 분이세요. 저희 회사 유 실장 분이신데 이분은 뭐 서울대학 나오셨고 뭐 지점장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세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게 파킹 사업이세요. 이분은 파킹장을 인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은행의 융자를 얻으셔가지고 좀 크게 하시는 거죠. 30만 불 투자에 70만 불 융자를 받으셨어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걸 왜 했냐면 파킹장을 하나에 5천 불 주고 200개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 콘도가 있는데 콘도 지하에 5층까지가 파킹장인데 이 콘도는 필요한 1, 2층이면 충분한가 봐요. 파킹장이. 그래서 3, 4, 5층을 다 파셨는데 이분이 한 달에 갖고 들어오는 인컴이 낼 거 다 주고 관리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 먼틀리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도 앞에가 제럭스 빌딩이라는 영앤핀치에서 제일 큰 빌딩인데 그 직원들이 지하 파킹을 하면 한 달에 150불인데 길 건너기만 하면 그 파킹장 밑에 대면 90불입니다. 매달. 그걸 인수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인컴이 2만에서 3만 불이세요. 그 인컴이요. 고정적입니다. 그분은 아무 걱정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단위가 큰 거를 설명을 드리면 돈에 돈을 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용실도요. 미용실도 한국 분들이 미용 기술을 있으신 분이 있고 없이 여기서 오시기 전에 또 배워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머리가요. 제가 오기 전에 깎았다가 3일 만에 또 깎았어요. 왜 깎았냐면 우리 손님 중에 미용 기술을 배우고 왔다고. 저는 평생 무료랍니다. 제 세상이라서. 평생 무료인데 한국 나가기 전에 꼭 깎아주고 싶대요. 그래서 몇 개 깎았죠, 제가. 그런데 예의상 제가 다른 미용실 가서 또 깎았어요. 도저히 그 머리는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미용실이 제가 알기로는 60개가 넘어요. 한국 사람 상대가 아니고 외국인 상대입니다. 왜? 말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요즘 미용실에 가시면 책이 다 있거든요. 큰 책이. 책 보여주고 찝으면 그대로 깎아주세요. 그리고 남자 머리 컷 10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캐나다 가면 미용 기술이 무진장 비싼 줄 알고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라 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한 번 깎는데 머리 다 감아주고 10불이에요. 쌉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분들이 하시는 중에 하나가 세차업이세요. 자동차 세차. 그 세차업도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개발되어 있던 기계들을 갖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하시는 분이 틴틸이 있죠. 틴틸. 한국의 틴틸 다 누구나 틴틸 하시죠. 캐나다는 이제 붕이에요. 이제 틴틸합니다. 원래 캐나다는 법적으로 앞 운전석에는 시커멓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법안이 15% 30%를 맞춰서 틴틸 한국분 잘하십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그분들 한국에서 텐트를 하신 분 아니세요. 기술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이세요. 단기로.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신 것처럼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세탁소, 뭐 커피숍 많이 외주로 퍼져나가 계세요. 또 백화점 같은 데 한국분이 많이 하시는 게 턱샵, 중간에 샵이라 그래서 그것도 그 편의점 같은 건데 좀 틀린 편의점도 많이 하시고요. 주유소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슈시큐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슈시큐가 뭐냐면 그분은 친구분들하고 동업으로 8명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컨설팅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같이 혼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같이 컨설팅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슈시큐 매상이 무진장합니다. 그분은 무슨 아이디어를 쓰셨냐면 슈시큐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각 백화점마다
조그만 판매, 지금 한국 지하실 같은 지하상 가다 가시면 왜 조그만 그 테이크아웃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수시큐. 그 기계가 수시를 다 만들어냅니다. 밥까지 다 만들고 기계가 덮고 포장까지. 기계가 무진장 비싸대요. 그래서 8명이 모여서 하시는 건데 그 지금 프랜차이즈 62개나 돼요. 그분들이 인컴 무진장 하십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운송회사가 달려 있는데 수시큐 자체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국분이 요번에 그 오픈하신 택백 서비스라는 그 회사가 그 회사를 대신 딜리버리를 가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지고 가고 있어요. 돈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상태에서 다양해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틀리세요. 요번에 토론토에 최초로 토론토 방송국이 오픈이 됐습니다. 한국 방송 24시간 해요. 유선으로. 방송국에 요번에 들어간 사람만도 20명이 넘게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통에서 업무하신 분들도 은행에 다 취직이 되세요. 나중에 토론토를 가시면 어느 은행을 가시든 반 이상이 동양인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동양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 잡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 캐나다를 여기 한국을 여기 보면 택백 서비스라 그러죠. 오토바이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서비스를 아이들을 창안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뭘 하냐면 캐나다들이 참 게으릅니다. 되게 게을러서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회사하고 연관을 지었어요. 미국 캐나다 포스트 오피스에서 그 Purated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거 있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주는 거를 얘들이 항상 차 한 대에 싣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그 DHL처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부서를. 그러니까 토론토는 오늘 딜리버리. 그 우체국마다 그걸 다 만들었는데 그 딜리버리를 해주는 회사가 한국 사람이세요. 밑에 종업원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복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요새 관심이 많은 게 Purator, DHL 여기 회사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UPS라는 전문 회사들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조그만 부츠에서 모든 걸 받고 차가 와서 가져가는 거. 영어 많이 필요 없어요. 그 주소만 정확히 알면 다 가져가니까 그거를 한국 사람이 많이 좀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5, 6명들이 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인컴이 되게 좋으시대요.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하시면 웬만한 빌딩 밑에는 턱숍이라는 또 음식점도 있잖아요. 그 하시는 분들은 왜 그거를 많이 하시냐면 이제는 돈 좀 버시니까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월, 화, 수, 금요일까지만 일을 합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는 문 닫고 집에 들어가 버리세요. 직장 생활과 똑같죠? 토요일 날 일 안 합니다. 일요일 날 일 안 하세요. 그리고 국가 공휴일을 다 놉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찾으시죠. 그런 분들은 보통 5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넘어가시죠. 지금 아까도 여기 보셨지만 어떤 분은 구멍가게 하시다가 지금 샌드위치숍 하시죠? 저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그분들은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찍 문 닫고 일찍 가니까. 그리고 요즘에 1.5세들이 애들이 크다 보니까 옛날보다 또 틀린 경우는 뭐냐면 큰 애들이 크면서 전문 직종에 선 우리 한국 분들이 들어가세요. 우체국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서류 교육 누가 다 받아요. 그래서 패스를 못 하셨는데 지금 자식들이 다 그걸 패스를 해와서 부모들 가르쳐줘서 포스트 오피스 디포까지 다 받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많이 관점이 틀린 게 할 게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할 거 많으세요. 캐나다도요. 저희들이 보면 무진장 많아요. 자동차 관련 사업만 해도 무진장 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거 제가 뭐 이런저런 말 드릴 수 있겠지만 자동차가 그 관련된 그 사업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개발이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틴트릴부터 뭐 커버 씌우는 것부터 뭐 뒤에 안테나 달고 꾸미는 등등 그것도 유행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유행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캐나다에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곳이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전에 생각했던 컨비니언스 뭐 세탁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다양화됐다는 거죠. 안경점도 한국분 많이 하세요. 외국인 상대로. 한국에 물건 좋잖아요. 다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골프샵도 많이 늘어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들이,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초이스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우리 갓 이민 오신 분들이 직장을 상대로 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직장 문제도 되게 있는데 영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영어가 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한국분이 운영을 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시면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타도시보다 하나 좋은 게 견딜 수 있는 잡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분들 웬만한 사람 웬만한 데 가서 다 일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들이면. 그러면 렌트비 이상, 생활비 이상은 벌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고 캐나다를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를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은 6개월, 제가 뭐 밴쿠버 욕하면 안 되지만 밴쿠버와 토론토를 봤을 때 토론토 가신 분 중에 노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다 일하세요. 다. 그리고 밴쿠버는 그 지역상, 왜냐면 대형 마켓 아니면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놀고는 계시는데 토론토 오시면 웬만한 친구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노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분야별로 되게 종류도 많고요. 제가 모르는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닝글로리라는 것도 프랜차이즈가 6개나 생겼죠. 바른손카드 들어왔죠. 근데 101010이라 그래서 그 펜시점도 한국분이 오픈을 하셨어요. 그 재료는 이 동네 시장에서 다 떼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옷가게도 있고요. 옷가게. 그 다음에 황토방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형수님들이 거기는 많이 가신대요. 황토방도 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좀 많이 유행하는 다이어트 전문 학원인가?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 전문 센터도 생겼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니까 형수님들은 다 졸고 남편님들만 팍팍팍팍 쳐다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이템은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 걸 끌고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부서로 아이들을 개발하셔도 돼요. 캐나다요, 물론 검소한 나라고 한국보다는 사치스러운 나라는 아니지만, 그거를 추구하는 나라기는 해요. 너무 외떨어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거라면 가능은 하죠. 지금 또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인터테인먼트에서 일했던 사람이 거기서 무대 설치 장치를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를 오픈을 했어요. 그분 지금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소 그 사람이 감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인 회사들이, 왜냐하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또 더 크게 생각하면 네트워크 0123인가? 그 회사도 토론토에 들어왔는데 정착이 잘 됐어요. 모든 업무를 차들이 다니는 거를 다 그 인공위성으로 뭐 보고 연락해주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좋은 딜리버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 프로바이더한테 인기가 되게 좋으세요. 이런 등등으로 꽤 많은 직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금액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업자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셋업을 하시면 진짜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아이템 많이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캐나다, 한국에서. 한국, 캐나다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발전이 많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 컨설팅이 있으니까 아이템만 있으면 거기서 셋업 하시는 거는 굉장히 한 달 이내로 다 셋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한국분들 골프장 이수하신 분도 계시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소규모 그 비즈니스만 생각하셔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생활을 위해서 투자만 하시고 인포메이션 받아가신 분도 계세요. 하여튼 통틀어서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거둘기시로 이야기는 드렸는데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요. 각 개개인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생각도 틀리시고 자금 능력도 다 틀리고 또 뭘 해야 될지 무슨 의미로 갈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제 토론토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인포메이션 다 드릴게요. 오셔서 아이템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하는 게 자동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리스가 뭔지, 그 다음에 파이낸식으로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캐시를 주고 사는 것이 좋은 건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시죠. 근데 저는 저희 지사에서는 차를 인수하실 때는 리스를 사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고차는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오셔가지고 돈 많이 투자하면 안 되니까 중고차를 사신대요. 중고차? 저는 100% 반대입니다. 한국처럼 중고차가 사셔도 돼요. 캐나다 중고차는 4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무진장 비쌉니다. 새 차 가격에서 물론 팔 때는 딜러에서 싸게 사지만
그 싸게 산 차를 딜러는 비싸게 팝니다. 왜? 현지에서 안 팔리면 다 남미 쪽으로 다 수출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4년 이상 된 차들은 2만 불이 넘어요. 새 차 가격이 소형차가 2만 한 3천 불 되고요. 그 중형차가 2만 한 5천에서 한 3만 불 되고요. 미니밴들이 3만에서 4만 불 정도 됩니다. 미니밴들이 훨씬 비싼 이유가 제일 지금 캐나다에서 많이 찾는 게 미니밴이에요. 여기도 한국도 미니밴이 많은데 미니밴이 비싼 이유는 캐나다는 LPG 디젤 차가 없습니다. 다 가솔린 엔진이에요. 기름값이 한국의 3분의 1 가격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차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리스가 뭐며 파이낸싱이 뭐며 그다음에 캐시 주고 살 경우에 이득점이 뭔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리스로 자꾸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리스에도 이자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3만 불짜리 차라면 만 불을 세 등분 하세요. 처음에 만 불을 차를 살 때 먼저 내시고 중간에 있는 만 불을 3년이나 4년에 나누어서 달달이 내시면 돼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맨 마지막에 남은 만 불을 주고 사셔도 되고 그 차를 딜러에 주고 forget it 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년 동안 2만 불이라는 돈을 들이고 차를 타시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손해가 나실 거라 생각을 자꾸 많이 하시던데 손해는 아닙니다. 차는 어차피 감각상각이 되고 중고차 가격 밸류가 떨어져요. 그 미니멈 밸류를 딜러에서 잡아놓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파는 것보다는 딜러에서 파는 게 오히려 더 손쉬울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리즈를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북미로 가셨을 때 크레딧을 어떻게 쌓냐라고 그러시는데 비자카드 백날 긁어도 크레딧 인포메이션을 안 줍니다. 집을 살 때나 은행에서 원할 때 저 크레딧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리즈 회사에다 전화해서 내가 지금까지 부어온 돈에 대한 그 증명을 해달라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크레딧 확인이 돼요. 리즈가요. 그리고 파이낸싱인 경우는 왜 리즈보다 힘드냐면 전체 가격을 4년에 나누어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차도 자기 차가 아니죠.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 차죠. 그리고 다 갚았을 때 끝나면 자기 차가 되지만 그 차를 4년 후에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 불 이상 못 받습니다. 딜러가 그렇게 사지도 않고 못 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즈와 파이낸싱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리즈의 개념은 차 살 때도 좋고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리즈가. 왜냐하면 리즈의 3분의 1 가격을 딜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딜러가 보험의 일부분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죠. 파이낸싱은 전체적으로 자기가 개인인데다가 은행은 그거를 보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싼 편이죠. 파이낸싱이. 그리고 파이낸싱 이자율을 보면 일본 차가 한 7.9% 정도 되고요. 리즈에 대한 일본 차이가 한 8.9%, 7.9% 이렇게 돼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그 파이낸싱이 한 2.9%, 그런데 리즈의 그 이자율이 1.9%, 0.9%입니다. 그러니까 리즈는 거의 이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거는 리즈로 하시는 게 좋고, 중고차를 사시게 된 단점 중에 하나는 차는 누가 어떻게 쓴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언어도 서투른 분들이 멀리 나가셨다가 차 섣버리면요 큰일 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차에 대한 워런티가 없어요. 워런티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는요 인건비가 무진장 비싸죠. 딜러에마다 다 정비소가 있고 한국 사람이 하는 정비소가 많아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무리 친하든 아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어요. 시간당, 딜러는 시간당 90불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신 거는 60불에서 70불이에요. 시간당. 그러면 차가 한번 들어갔다 웬만한 메이저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몇백 불, 1000불은 그냥 기본이세요. 그리고 차가 길거리에서 섰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누가 토행을 해서 고친 데까지 가져갔다. 그것도 몇백 불이에요. 근데 새 차들은 어디 가서 쓰든 문제가 있든 다 무료 토행이고 딜러에서 무료로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좀 캐나다를 아시고 또 뭐 영어를 좀 하시게 되면 중고차를 사서
말을 잘하니까 어디 가서 고치든 토용을 하든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레코멘드는 처음에 캐나다 오시면 차를 싼 걸 사면 싼 걸 샀지 중고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어차피 풀 커버지 그 부상 보리 기간이 있으니까 토잉도 무료고 하니까 훨씬 이득이세요. 우리 한국 분이 제일 많이 사는 게 나중에 좀 텔레비전 틀어드리겠지만 미니밴이고 그 다음에 수용 승용차가 혼다 일본 차를 많이 삽니다. 캐나다는 일본 차 점유율이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본 차입니다. 한국 차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 차보다는 거의 일본 차가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차가 두 번째 순으로 많이 사시는 편이죠. 무게가 있고 안전하다 그러셔서. 그러니까 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즈로 하시는 게 이득이시라는 거. 그렇다고 제 말 듣고 리즈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캐시가 있으시면 제일 좋게 돈 다 주고 사시는 것 같이 좋은 건 없어요. 없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보험 혜택 못 받으세요. 캐시 주고 사셔도.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시게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캐시 사는 거나 리즈로 하는 거나 혜택 받는 돈은 거의 이분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안 그래도 캐나다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 빌리기도 힘든데 캐시는 쓰지 마시라는 거죠. 가능하면 캐시를 쥐고 있어야 안심이 돼요. 차 산다고 몇만 불 써버리고 여기에다가 6개월치 집값 나가버리고 나중에 가져온 돈 통장 딱 보면 뻥 비어 있어요. 그럼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차는 가능하면 작게 하고 캐시를 들고 계세요. 그게 손해가 안 나니까. 지금 대우자동차인가 여기서 리즈라는 개념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한국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도 우리도 캐나다 살 때 리즈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하셨었어요. 그때는 다 파이낸싱을 했었거든요. 리즈는 원래 개런티 된 사람한테 줬던 게 리즈예요. 리즈는 변호사, 회계사, 그 직종이 탄탄한 의사 그런 분들한테 줬던 특별 혜택이었어요. 그 시스템이. 근데 그걸 일반인한테 푼 지가 한 4년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리스예요. 그러니까 리스로 하시는 게 어느 도시를 가시든 자동차는 리스로 하는 게 좋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캐나다는요 자동차세가 토론토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온타리오는 자동차세가 어느 차종에 상관없이 79불이에요. 그러니까 64,000원 한 7만 원만 내면 1년 내내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싸죠. 어느 차든 벤츠도 똑같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도 똑같아요. 스티커 한 장만 사면 되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와 무슨 보험료 이렇게 비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4년 이상 무사고 증명을 갖고 오시거나 8년 이상 무사고 증명을 갖고 오시면 일반적으로 한 3,000불 돼요. 1년에. 한 240만 원에서 비싸게 내신 분은 한 300만 원까지 내시죠. 그리고 유학생들이 캐나다 와서 그 운전하고 다니는 애들이 보험료가 8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도 애들 많이 몰고 다니더라고요. 엄마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다 무사고 증명을 가지고 계시죠. 형수님 이름으로 무사고 증명이 안 돼 있어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같은 혜택을 받으세요. 그런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 신세계 손님들한테는 보험료 싸게 해요. 우리는 그룹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룹보험으로 지금 현재 우리 손님이 받는 보험료 가격이 1,400불에서 1,700불입니다. 그 이때까지 깬 분 아무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륨이 있어서 그래요. 신세계 손님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딜러 측에서 우리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싸게 하시는 편이죠. 그리고는 차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기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오일이나 브레이크는 자기가 가셔야겠죠. 얼마 안 하니까. 자동차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 있고 자동차 보험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무사고 증명은 꼭 가지고 오시는데 한국에서 경찰청인가 해서 끊어주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가져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애들이 인정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그걸 더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끊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 보험회사가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자동차는요 누군가가 이런 분이 있으세요. 한국 분들이 지금 중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친구가 차를 타고 있는데 이민이 들어온 친구한테 야 너 내 차 사. 내가 이때까지 낸 돈이 있으니까 네가 이걸 인수를 해라. 인수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절차상에 굉장히 복잡한데 한국 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 리턴을 할 때 손해를 무진장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는 능력만 되신다면 차를 단계를 낮추더라도 새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민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시간들이 다 돼가 그런데, 이민을 갈 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물론 책자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읽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있으세요. 이삿짐이요. 여러분들이 붙이시는 이삿짐이 들어오는 그 입주 날짜에 이삿짐이 거의 도착을 안 합니다. 어느 회원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짐이 어떻게 오냐면 한국에서 포장한 짐이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밴쿠버를 내려서 밴쿠버에서 기차를 타고 토론토까지 짐이 옵니다. 그럼 짐이 오다 보면 토론토에 도착해서도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손님들이 통관이 끝나야 그 컨테이너 하나가 릴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팩벌적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분들이 오시잖아요. 집은 구해놓거나 친구를 통해서 집을 구했는데 들어가면 있으나 많아요. 해먹지를 못하세요. 뭐 많이는 가지고 오시는데 인스턴트로 많이는 갖고 오시면 너무 불편하시니까, 저는 제일 많이 가져오라는 게, 한국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밤에 추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센트럴 에어컨으로 돌아가거나 센트럴 히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이 안 되면 틀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꼭 가져오셨으면 하고요. 그거는 겨울에도 필요하시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여행 갈 때 제일 많이 쓰는 코펠이라 그러죠. 코펠, 이렇게 그릇 여러 개 있는 거. 그거는 캐나다에서 잘 안 파니까 사오십시오. 얼마나 안 하니까. 되게 싸니까 그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세요. 그거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부스탄가 그거는 갖고 오지 마십시오. 공항에서 다 뺏겨요. 그 폭탄이기 때문에 다 뺏기니까 그거는 갖고 오지 마시되, 바나, 코펠, 그거는 코펠인가 바나인지 모르겠는데 코펠 그거를 꼭 가져오세요. 2개 정도. 그렇게 가지고 나머지 짐을 붙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컴퓨터를 많이 사오시죠. 컴퓨터 바꿀 일이 있으면 캐나다 가서 바꾸십시오. 캐나다가 훨씬 쌉니다. 한국보다. 훨씬 싸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한국에서 가져오신 거는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고, 그 한국에서 제조되는 컴퓨터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기종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캐나다는 업그레이드 시키게끔 메인 그 마드보드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 비싸요. 캐나다가 안 비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가구들을 많이 사오시는데 한국 가구가 예쁜 건 사실이에요. 한국 가구만 예쁜 거 아닌데 캐나다는 참 멋대가리가 없어요. 멋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시면 예쁜 거는 사오시고 작은 것들은 사오지 마시고, 거기도 가구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제품은요, 갖고 계신 건 다 가져오시되 새로 사오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전자제품이 캐나다가 쌉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제조되어 온 게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제품이라 그럴지도 한국이 싸요. 캐나다가 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치 냉장고는 한국에서 파는 가격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는 한국에서 필요하시면 사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냉동고 같은 거는 캐나다 싸요. 한 200불 정도 하니까 싼 것들은 16만 원이면 꽤 큰 거를 사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민 오시면요, 많이 사지 마십시오. 다 짐됩니다. 캐나다에 오래 산 사람들 집에 놀러 가면 굉장히 간편하게 살아요. 꾸미실 필요 없으시니까. 물론 여유가 되시고 안정이 되셨으면 뭘 못 하시겠어요. 인테리어를 바꾸셔도 되고 호화롭게 하셔도 되는데, 많이 갖고 오지 마십시오. 짐은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사가지고는 오시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집에서 쓰는 가습기 있죠. 가습기는 무조건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없으면 사가지고라도 오십시오. 가습기, 캐나다에서 파는 가습기는 바람 분사형이 아니에요. 물을 담아놓고 프로펠러로 그냥 쏘는 거라 우리가 체온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약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로 나오는 가습기를 사려면 한국 거의 3배 정도 돼요. LA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건데, 노비타라 그래서 그거 하나 사는데 보통 300불, 400불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애들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습하게 해줘야 되는 가습기는 꼭 필요합니다.
가습기는 한 2개 정도는 더 가져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옷은요, 옷은 지금 갖고 계시는 옷들은 많은 분이 오시면서 많이 주고 버리시더라고요. 버리지 마세요. 지금 갖고 계시는 옷을 캐나다 갖고 오면요, 최고급 옷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그냥 굉장히 옷이 예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옷은 다 가져오십시오, 애들. 그런데 제발 내복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진짜로 빨간색 내복이든 무슨 내복이든 제발 좀 가져오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캐나다 그렇게 안 추워요. 지금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옛날에 이민 갔더니 그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북극이지? 막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사계절 다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날씨하고 비슷해요. 단지 캐나다가 1월달, 2월달에 다운이 많이 돼요. 영하 뭐 20도까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영하 20도가 돼도 내복 아무도 안 입습니다. 왜냐면요, 캐나다가 되게 웃겨요, 날씨가요. 캐나다는요, 햇빛에 가 있으면 영하 20도인데도 반팔 입어도 안 추워요. 그늘에 가면 무진장 춥죠. 근데 자동차를 보시면 아실게요. 운전을 하실 때 히터를 잘 안 틉니다. 영하 30도인데도. 햇빛에 차 세워놓으면 안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제가 과장돼서 이야기한 건 있죠. 그리고 캐나다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눈이 뭉치지를 않아요.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추위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체형이 변해가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점점 좀 늦게 반팔을 입죠. 그 정도로 체형이 변해가세요. 저희들이 여기 있다 한국을 나오면 저는 솔직히 이 날씨가 무진장 더워요. 무진장 덥거든요. 근데 한국은, 캐나다는 지금 이 똑같은 날씨인데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몸이 변해가요. 되게. 그러니까 제발 내복은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 끝나기 전에요, 토론토를 오시든 밴쿠버로 가시든 캘거리를 가시든 이민을 다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걸 끝을 낼게요.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오셨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참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군 장성 출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커오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 얼굴 똑바로 쳐다본 적도 없고 아버지 들어온 방으로 다 도망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컸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민을 이제 오게 되셨고 우리도 따라오게 됐고 처음 1, 2년은요 저 참 무진장 아버지와 많이 싸웠습니다. 겁났는데도. 왜냐면 사실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민 갈래? 그랬을 때 나는 캐나다가 무슨 나라, 어떤 의미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었고, 그 당시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서 미팅하고 스케줄 꽉 잡아놨는데, 내가 어디로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서울로 도망 다녔어요. 우리 집은 부산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분이신데, 부산에서 선박을, 그 군인이 계시면 선박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로 도망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민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무리 못생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데리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형도 있고 저희 여동생도 있는데 저를 버려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머리를 쓰셔서 저를 캐나다로 어떤 방법에서 캐나다를 데려가셨는 저를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세계여행 갔다 온다 그러고 막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게 그게 한국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걸 타고 아버지를 중간에서 만나서 캐나다 아버지 구경시켜준다고 들어갔던 그게 랜딩이었고 사인을 했는데 그 당시 기억이 상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상했기 때문에 랜딩을 하는데 사인을 하는데 아버지 왜 사인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이 아빠가 물건을 산 게 있어서 걸려서 사인하는 거니까 사인해. 그래서 제가 사인했던 기억도 상상하게 나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여권을 뺏었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셨어요. 3년 동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었고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 저희 여동생, 저희 엄마 한 달 반 후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랜딩을 하고. 왜? 엄마하고 우리 형하고 우리 동생은 나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아예 안 보신 거죠. 아예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달 반 후에 들어오면 괜찮겠지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살게 됐는데 지금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한테 굉장히 저 잘합니다. 되게 잘하는 게 캐나다 제가 살아본 바야 하면 캐나다 너무 좋아요. 저도요 여기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여기서 코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스카우트 제일 많이 들어왔었어요.
좋은 봉급으로 들어오라는 애들도 많았었고, 뭐 이렇게 대우도 되게 좋은 게 많았는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캐시를 찍어도 저는 거기서 살고 싶어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거기서 코왔고 거기 생활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6일, 7일 동안도 지금 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게 상황이 틀려요. 캐나다로 오시면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내 수준 이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민으로 살아도 한국에서 누리는 뭐 사장, 회장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게 캐나다니까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애가 있습니다. 애가 2살짜리 딸하고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애들을 거기서 죽을 때까지 키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만큼 잘 돼 있으니까요. 모든 게. 내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다른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가 있고 잘못된 정보도 전해주고 있고 혼란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막을 도리는 없어요. 이민에 대한 그 잘못된 거나 잘된 거를 지금 제대로 어떻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보를 인수할 줄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거는요. 와서 부딪혀 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위치, 권한, 뭐 자기가 어땠었고 내가 뭐 했던 거 다 버리십시오. 캐나다 와 계시는 한국분 대부분들 다 한국에서는 금속아지 다 키웠고요. 다 잘 사시는 분이고요. 다 고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그분들이 겉모양은 허술허술해 보여도 마음속은 굉장히 편안하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회장 소리 듣고 사장 소리 들어도 하루아침에 자빠지면 자빠지시지만 캐나다에 사신 분은 구멍가게 하시고 해도 회장들보다도 골프 더 치러 다니고 회장들보다도 운동 더 하세요. 가족끼리 더 잘 다니고 또 가족 화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거기로 오시면 왜 가족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사회주의니까요. 우리 손님 좀 여담으로 이 말을 드릴게요. 우리 아는 형수님이 부산대학교 앞에서 알프스라는 카페를 크게 하시면서 그걸 처분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또 학교 고등학교 선배세요. 근데 그 형님하고 그 형수님하고 11년을 살면서 형님 얼굴을 본 게 6개월, 12시 전에 들어온 게 6개월이 안 된답니다. 한국인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캐나다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매일 보니까요. 되게 어색하더래요. 매일 같이 있는 자체가 서로 어색한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못 나갑니다. 자기 여기 집에서는 나갔다 올게 못 나가요. 차 끌고 나와서 그 입구에, 그 아파트 입구에 차 세워놓고 차 안에 있어요. 왜? 갈 데가 모르니까. 그리고 가까운 데 가서 이거 한잔 하셔야 되는데 술 먹는 문화가 없어요. 캐나다는. 또 한 가지 참 생각난 김에 이야기 드리는 게 제발 이삿짐에다가 소주 몇 박스씩 갖고 오지 마세요. 그 소주가요 돌고 돕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주 드실 만큼만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소주 굉장히 비싸요. 16,000원, 20,000원 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근데 소주는 갖고 오시되 그 소주가 남아 돌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마시고 옆집하고 마실 일이 없어서 그걸 선물로 줘요. 이 술 좀 가져가라고. 담배 한 박스씩 갖고 오더라고요. 돌아요. 엄청 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맞는 양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힘내시라는 거. 그 이민 선택하신 거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사회 경험이 작고, 저 아직 나이 많이 안 들었잖아요. 이제 뭐 33살인가? 여기 캐나다 나이로 33이고, 여기 나이로 35이라 그러는데, 저는 캐나다 사람이니까 33으로 할게요. 33살이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많은 사회 경험이 없지만, 제가 거기서 10몇 년 살아보고, 저도 한국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해봤지만, 좋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좋습니다.